방금 전에 소개받은 안대회입니다. 저는 성균관대 한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문학이라고 하면 한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상한 느낌이 들 겁니다. 한문학하고 뭔 담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 주제는 기호품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고요. 기호품 중에서도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담배다. 얼마 동안 거의 300년 넘게 이렇게 기호품의 대명사 하면은 물을 게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담배인데요. 그런데 사회자께서 재미있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흡연에 관한 것, 담배에 관한 거는 가장 재미없는 거기도 합니다. 그 담배에 관한 책을 제가 단행본을 10년 전에 냈었는데요. 제가 웬만큼 책을 내면 저도 그래도 베스트셀러 작가 학자에 속해서 책이 나가면 최소 한 5,000부는 나가는 그런 건데요. 그 중에 대부분 한 2세, 3세, 많게는 15세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재판을 못 찍어본 책이 유일하게 이 단박어 문화사입니다. 우리 출판계에서는,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는 책을 내봤자 소용이 없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담배. 담배에 관한 책은 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사보질 않는다. 이유는 담배는 피우는 거지 뭘 읽어야 될 책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술에 관한 책입니다. 인구의 상당수가 술을 즐기는 사람들인데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처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또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도 먹고 또 자주 먹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술에 관한 책은 나가지는 않습니다. 술은 마시는 거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담배에 관한 책입니다. 외국어로 번역된 책이 여러 종이 나왔지만 거의 재판을 찍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흡연에 관한 책은 저도 더 이상 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낸 책이 출판사도 좋은 출판사에서 냈어요. 연재도 했고 담박어 문화사, 담배 문화사 이런 책이 냈습니다. 이게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담배에 관한 역사책입니다. 다른 것들은 근대 쪽, 그러니까 개화기 이후에 담배의 경제에 관한 책이 역사학자가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거의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것보다 더 좁은 시기에 경제 관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제가 담배에 관한 주제가 별로 안 좋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담배 이야기처럼 또 흥미로운 게 없고, 담배 이야기처럼 조선 후기에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인간 생활에서도 중요한 그런 특정 주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인기가 없지만 일본에서는 수십 종의 책이 나와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약간 좀 집중적이고 폭넓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지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시대부터 자꾸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다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강의를 대략 한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에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는데요. 중간에 잠깐 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혀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없는, 그냥 가볍게 듣고 꼭 특별히 기억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내용인데, 가벼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 일상사하고 역사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쓴 책에
일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재미있으면 한번 보세요. 저는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 우리까지 포함해서 또 베트남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 기호품 그중에 특히 기호품이 여러 가지지만 기호 식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술, 그 다음에 차, 그 다음에 담배, 이 세 가지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개 공감하실 겁니다. 더 이것저것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기호품의 대세는 다 차입니다. 차. 요즘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차가 가장 기본이고, 왜냐하면 술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담배도 흡연자, 비흡연자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배의 역사는 한 3, 4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차의 역사는 2, 3천 년 지나거든요. 그 다음에 술의 역사도 상당히 오래지만 술은 변화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느냐? 우리나라는 차는 기호품에서는 굉장한 비주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차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예컨대 홍차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녹차, 전통차죠. 녹차인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차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국,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차를 안 마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다음 주에 지리산 쌍계사에 가서 또 무슨 행사에 참여하는데 거기가 지리산이 특히 쌍계사가 선차문화 기념이라고 해서 자생차가 거기 출발한 것입니다.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거기가 중국의 차 산지하고 의도산 거기 같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차가 났고 그 다음에 사찰에서는 계속 차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국에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숭늉 마시지 차 안 마십니다. 그리고 생강차니 호박차니 이런 것들 마시지 녹차 안 마십니다. 녹차는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남방 지역의 일부 사대부들을 이렇게 즐겼던 것이지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시대에 차를 즐겼냐? 차 안 마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 세계 보편의 기호품이죠. 그래서 기호품이 제왕이라고 할 거고, 차는 이 동아시아 벗어나면 다른 데 또 안 마시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유럽에는 이 차가 아시아에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근대 시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술은 전 세계에 다 보편적인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고대에서 16세기까지는 수리 시대라고 볼 수 있고, 17세기에서 20세기, 이 동아시아로 놓고 보면 이 시기는 담배 시대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담배를 즐기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보통 몇 살 때부터 담배를 시작하느냐? 4살에서 7살 때 아이들이 담배 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녀노소, 요즘은 과거에는 여성이 좀 덜 피는 것처럼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도 수십 년 사이지, 원래는 여성들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핍니다. 이유가 있죠.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담배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1세기, 이거는 커피 시대다. 전 세계 커피가 좋습니다. 차는 저리 가랍니다. 그죠? 경제적으로도 차의 경제 이득하고 커피 이득하고 다르다. 제가 20년, 10년 전에 중국에 갔을 적에 중국은 여전히 차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때 중국에 가서 차 마시면 차 맛이 정말 없어요. 거기서 스타벅스가 있는데 스타벅스도 나라마다 맛이 다릅니다. 중국 가서 마시면 너무 묽고 맛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커피 맛이 굉장히 좋아요. 일본 좋은 제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차가 드디어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랐느냐? 한 15년 전? 지금은 커피숍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는 전부 커피숍입니다. 그죠? 중국이 지금 그런 상태를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20년 뒤에는 중국도 우리하고 똑같을 거다. 왜? 중국이 차가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만 제가 이미 15년 전에 얘기했어요. 중국 사람 커피 맛 한번 들여보면 자기 차 다 버릴 거다 라고 했어요. 물론 차는 여전히 마시겠죠. 하지만 커피를 당할 수는 없다. 가볍게 먹고 그 다음에 진하고 그 다음에 차의 여러 가지 효과도 다 가지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 일본에 가서 차 마시면 일본 커피 맛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서로 교류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맛 커피 마시면 있는 데서는 얘기 안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커피 맛이 조금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일본의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 커피 맛을 보고 어우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커피 맛이 거의 세계 인류 수준에 다 이미 도달해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21세기는 다른 거 따질 것 없다. 술도 뭐 또 담배도 커피의 이 기업품의 세계를 넘어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담배에 이렇게 요즘은 뭐 담배 피면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그렇죠? 여기 아마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담배 핀다고 하면 인간 대접 안 할 겁니다. 그죠? 저도 원래 흡연을 대학 다닐 적에 한 3년 정도 했습니다만 호흡기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모질게 끊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담배 끊는 놈은 인간도 아니다. 절대로 저기 만들어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7세기 이래 흡연율이 어느 정도냐면 25%에서 50%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못 피우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2명 중에 1명 피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져요? 어린애들 빠지잖아요. 등등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빠지는 사람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담배는 경제의 블루 오션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반도체 뭐 없이 이야기 못 하잖아요. 예전엔 담배가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경제 생활이다. 그 다음에 담배 이 생산과 유통은 경제의 대동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잉여 이득이 가장 많이 나는 것이 담배였다. 담배 없이는 경제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대부분 다 금연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모든 유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전 세계에서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금연령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금연령이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뭐냐? 담배다. 조선 후기 사회는 담배 없이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그래서 담배,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대단한 거다. 그런데 요즘은 담배에 관한 역사를 다 지우고 있다. 뭐 이런. 담배의 전례는 뭐 제가 여기다 뭔가를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이 다운이 잘 안 돼가지고 일본에 있는 거기에는 뭐냐면 임진왜란 때 일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기토마요 여러 사람들이 장군들인데 장군이 함경도에서 누구를 잡았냐? 우리나라 왕자를 잡았습니다. 그 왕자한테 담배를 전해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미처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건 대중화되기 이전에 일본군 장군이 맛을 줘서 그 왕자가 쓴 담배 관련 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실려 있냐면 일본의 유명한 얼록이라고 하는 담배 관련한 가장 오래된 책에 전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그래서 언제 들어왔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저는 확정을 짓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전개한 건 분명한 거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너희들 우리하고 다시 안 사귈래? 거기서 억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전국이고 일본은 패전국입니다. 왜? 임진왜란 이긴 전쟁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자력으로 이기지 않고 명나라 도움을 받아가지고 물리친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점령당하긴 했었지만 물리치긴 물리쳤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지만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군한테는 전쟁하면 착살난다. 일본군은 어마어마하게 무섭다.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서울 시내가 텅 비어버립니다. 옛날에도. 정말 무섭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 다시 경제 교류하자. 우리가 말 안 들었어요. 하자니까! 라고 하니까, 예, 하죠. 해가지고 맺은 게 1609년 기위약조입니다. 이때부터 다시 경제 교류가 되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담배가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조선의 전 인구는 담배를 피워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커피도 이렇게까지 빨리 전 인구한테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담배가 보급된 거는 우리 한국의 역사상 가장 빠르게 모든 것이 접근합니다. 예컨대 고추도 임진왜란한테 들어왔거든요. 근데 고추도 그렇게 빨리 모든 사람이 몇 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배는 엄청나게 빠르게 됐다.
그런 겁니다. 여기 담배는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보통 보느냐면요. 남만은 우리는 저 유럽이 남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쪽 오랑캐 하면 유럽 사람인데, 서양 사람, 남만. 이게 서양패거든요. 일본이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담배가 경로가 여러 가지입니다. 아메리카에서부터 스페인 배를 타고 필리핀으로 간 게 이게 여성연, 권련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게 파이프 담배입니다. 담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권련, 말아서 피는 거. 쿠바 여성연이 있잖아요. 그게 필리핀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담배때 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일본은 주로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주로 담배때를 피웠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왔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담배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만주로 들어갑니다. 만주로 들어서 중국은 담배의 수입이 계통이 한 서너 가지 됩니다. 중국 땅덩이가 넓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맥락이 복건성으로 들어간 필리핀 계통이고, 두 번째가 조선으로부터 만주로 해서 북경으로 들어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러시아로부터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등등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조선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기록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담배는 조선의 공주가 피던 신비로운 약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전설이 전부 조선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담배를 수출했는데, 우리가 임진왜란 때 경제가 거덜났잖아요. 그죠? 또 언제 거덜나요? 병자호란 때 거덜납니다. 그렇지만 조선이 망하지 않았어요. 조선이 왜 망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가 담배입니다. 우리가 담배 맛을 만주족 교류하면서 전쟁하면서 만주족 병사들한테 담배 맛을 줬어요. 전 세계에 담배가 퍼지는 데는 전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래 전쟁이 모든 물자 교류를 가장 촉진시키는 핵심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담배를 전해주니까 이 만주족 아이들이, 중국 아이들이 담배를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담배는 엄청난 고가입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 담배 맛이 가장 좋을 때가 훈련하고 난 다음에 피는 담배가 최고입니다. 그죠? 화장실에서 피는 담배하고 훈련하고 난 다음에 담배 한 발 장전 하면 전부 다 담배 피고 있잖아요. 지금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400년 전에 만주족하고 우리하고 병자호란 이럴 때 싸울 적에 그래서 이게 만주족의 경제를 갖다 어렵게 만드니까 만주 황제, 청나라 황제가 금연령을 내렸어요. 금연령 포고문이 있습니다. 포고문을 내렸는데 만주족 병사들이 전투를 거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금연령 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던 담배가 어디 산이에요? 조선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급 담배는 일본산이에요. 그래서 만주족의 주둥아리에는, 입에는 다 담배대가 물려있는데, 이 담배대하고 여기에서 피는 담배는 고급품은 다 조선에서 생산한 거다. 그런 겁니다. 담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대항해 시대의 총화예요. 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됐고요. 그래서 아까 남만 거라고 했잖아요. 전 세계 담배 용어가 타바코, 담바고입니다. 담바고는 그 번역어고요. 음차한 거죠. 일본도 다바코고, 우리나라 다바코고, 만주어도 다바코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다바코가 밑에 미음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담바고가 된 거고요. 그런데 연초라고도 해요. 연초, 담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초 또는 남영초라고도 합니다. 이 령은 이 담배 먹으면, 옛날에는 담배가 치료약이었습니다. 횃배 알거나, 그 다음에 소화 안 되고 이렇게 할 적에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적에 담배 피우고 그랬는데요. 원래 아메리카에서는 담배는 신한테 제사 지낼 적에 피우는 신비한 약초죠. 그래서 남영초 또는 남초라고 합니다. 남쪽에서 왔다라는 거죠. 남쪽이 아니라 저건 아메리카에서 왔다라고 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메리카에서 일본을 거쳐서 조선에서 중국 동북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일상과 정신을 장악했다. 그 다음에 담배를 싫어하는 혐오론자가 담배 들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담배는 말세의 상징이다. 그 다음에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 침투 조짐이다. 담배가 이 동아시아에 온 거는 천지 기수가 드디어 동방에서 서양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상징한다. 담배에 어마어마하게 저런 의미를, 세계사적 문명론적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는 담배에 관련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요. 일본은 더 많고. 그런데 중국에는 청나라 300년 동안 담배에 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어로는 담배가 처우이엔이에요. 처우이엔. 추는 뽑을 추자입니다. 연은 담배 연기 연자예요. 그런데 그 담배 연자하고 북경이 원래 연경입니다. 발음이 같아요. 처우이엔 담배를 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연경을 뽑아버린다. 북경을 함락시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한족이 만주족이 한족을 먹어버리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건 뭐예요? 북경을 뽑아버린다. 북경을 함락시킨다. 중국이 망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담배는 열심히 피워도 담배 피는 것을 시로도 잘 안 쓰고 그림으로도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 그림을 그린 것으로 중국 사람들이 그렸다 하면 그거는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덜란드에 제가 갔을 적에 중국 도자기에 담배 그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중국 애들이 이런 걸 그릴 리가 없는데 딱 봤더니 네덜란드가 중국 흉내 내서 그린 거예요. 이 담배가 엄청나게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이 멋있게 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나온 담배 피는 모습을 그린 옛날 영화 장면에서 담배 딱 물면 뭔가 모르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전 우리나라 조선 18세기 그림 가운데 여성이 앉아가지고 텐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딱 피우는 모습을 보면 저 여자 남편 없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쓸쓸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요. 담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담배가 얼마나 멋있느냐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옥의 연경이라고 하는 책, 저거는 단행본입니다.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담배를 경전의 격으로 올려놨어요. 담배 피는 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하다. 담배는 모든 사람이 다 피우는 것인데, 경제적으로도 정말 중요한데, 왜 담배에 관한 책이 없냐라고 해서 이옥이라고 하는 분이 저 책을 지었어요. 그런데 저 책은 물론 당연히 한문으로 썼죠. 한문으로 썼어요. 제가 번역한 건데요. 그 중에 하나만 맨 위에 있는 거는 그 고관이 담배 피는 모습을 묘사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여성이 담배 피는 모습, 세 번째는 농부가 피는 모습 다 다릅니다. 그래도 두 번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짧기도 하고 연애 이야기니까. 어리고 아리따운 여미인이 임을 만나 애교를 떨다가 임의 입에서 반도 태우지 않은 은삼통, 은으로 만든 담배통이죠. 만화죽, 여기에는 꽃무늬가 있는 그런 대나무로 된 것을 빼낸다. 재가 비단 치마에 떨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이 뚝뚝 떨어져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앵두 같은 붉은 입술에 바삐 꽂아 물고는 웃으면서 빨아대니 이것이 염격이다. 고운격이다. 여성이 담배 피는 모습이잖아요. 제가 집에 담배를 연구하기 위해서 담배대를 한 2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긴 거, 장죽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단죽, 곰방대입니다. 아까 여기에서 표현한 게 여기예요. 여기에서 담배를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서 하잖아요. 이거를 빠는데, 이 빠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 양반들은 이거를 자기가 빨지 않고 연동이라서 아이한테 열심히 빨아가지고 불을 켜서 그 다음부터 뻐끔뻐끔 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가씨들은 뭐냐, 옛날 기생들은 손님이 오면 자기가 피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서 침이 뚝뚝 떨어지는 거를 잡수시오라고 하고 주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침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더럽기 짝이 없지만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는 더럽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긴 하지만 예전에 그렇게 했다. 저런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춘향전에 나옵니다. 춘향전이 이도령이 처음으로 춘향 찾아가잖아요. 미리 간다고 딱 해놨는데 춘향이가 오면 그때 이도령 나이가 15살입니다. 요즘으로 전 중학교 1, 2학년 중필인데 딱 가니까 담배를 쫙 해놔서 담배를 자기가 직접 썰어요. 썰어가지고 여기다 채워가지고 본인이 춘향이가 그때 춘향이 나이가 16 뭐 그런 거죠.
딱 해서 자기가 불을 피워서 반대로 쫙 해서 도련님 잡수시오 하니까 딱 피워오는 거죠. 그때 뭐 보통의 경우는 자기가 입을 댄 것을 손수건 같은 걸로 씻어서 이렇게 딱 줘야 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런데 침을 닦지 않고 딱 그냥 주면 일종의 키스한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춘향전에 그 장면 없는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담배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18세기인데요. 그 이전 17세기에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중국으로 담배 무역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당시 담배 무역이 어느 정도냐? 국가 간 무역의 30%를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무역량의 상당수를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하고, 뭐 스마트폰 이런 것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거 예를 들어 반도체 무역이 잘 안 된다 하면 우리나라 경제 어마어마한 타격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타격이에요. 경제 무너집니다. 그죠? 반도체 문제 생기면. 그런데 예전에 담배 무역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저건 국가 경제가 무너집니다. 쌀은 무역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품이 가장 센 게 인삼입니다. 인삼. 그 다음이 담배. 담배는 그냥 요즘으로 나온 그런 담배가 아니라 담배 잎을 괴짝에다 해서 괴짝제 파는 겁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 무역량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긴다. 그리고 우리 중에 최고급품은 우리나라에 생산되지 않고 일본에서 생산된 거예요. 일본에서 딱 싸게 사가지고 중국에다가 중개무역을 해요. 우리나라는 중개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이었던 겁니다. 그게 17세기가 우리 경제가 버틴 그런 거죠. 뭐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은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은데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흡연 문화의 예절이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을 해요. 그래서 이 담배 예절을 모르면 이거는 건방지고 버릇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배 명산지가 전국에 퍼져요. 제일 최고는 삼등초, 평양 밑에입니다. 이게 전국 최고의 맛이에요. 최고 고급입니다. 이게 지금도 북한에서 생산되는데 이 삼등초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붉은기가 돌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담배 있죠? 거기엔 붉은기가 있는데 이게 최고 고급입니다. 굉장히 예전에는 정말 판매를 안 했던 거예요. 양반 귀족들이 선물하는 거지. 굉장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주 밑에 진안초, 그 다음에 남한산성에 있는 금광초, 제가 충청도 청양 사람이 청양의 정산초, 청양초, 이게 다 유명한 것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서도 담배를 했었어요. 이 담배 재배하는 곳에 가면 열기가 확확 느껴져요. 담배. 그리고 담배 말리는 곳에 가면 후끈후끈합니다. 담배의 독성이 열기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 연구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죠. 온갖 다양한 담배 연구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담배 연구에도 드디어 명품이 만들어져요. 예전에 양반들은 최고품을 뭐로 쓰느냐? 곳곳에서 담배 생산된 것 같은데 최고품을 다 쓰는 겁니다. 담배 때도 정말 좋은 것이 만들어져요. 담배 때 최고 명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부산 옆에 김해에서 나오는 겁니다. 김해. 거기에 온갖 것이 아로색이에요. 그리고 이 담배는 앉아있을 적에 집에서 쓰는 담배 용구가 있고 또 휴대용이 있습니다. 왜? 휴대하면서 피워야 하잖아요. 또 다니면서 피우는 게 맛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이렇게 뚜껑이고 나무를 안을 팠어요. 그래서 여기에 담배를 썰어가지고 여기다 넣는 겁니다. 이거 아주 잘 만든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30만 원 주고 샀는데 없어요. 나무로 잘 만든. 제가 집에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잘 만들었어요. 요거는 뒤에 이 천으로 만든 걸 바꾼 것 같아요.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넣도록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도시락이나 이런 거 휴대용으로 할 때 많이 쓰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겉을 기름칠을 해가지고 반들반들 했는데 이게 한 책상에다 넣어놨더니 좀 윤기가 좀 덜하네요. 이거 자꾸 만져줘야 돼요. 그죠?
제가 담배 연구하려고 여러 가지 샀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 문화, 사회 의계 질서에 담배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담배 예절이 전통 예절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담배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첫째, 맞담배 금지입니다. 어디 어른이 있는데 어린 것들이 담배 피워요. 제가 학교에 있을 적에도 요즘 술을 마실 적에도 어른 앞에서는 같이 이렇게 딱 하고 못 하잖아요. 딱 마주치다가 여기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옆으로 홀짝 하잖아요. 담배 같이 맞담배 펴? 이거 버르장머리 없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담배 피시는 분, 야, 내 앞에서 펴.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옆에 가서 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앞에서 피라고 했는데 피면은, 아, 이놈이 지금, 딱 이런 게,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어요. 앞으로 가면 사라지겠지만, 예전부터 어른 앞에서 맞담배 못 피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남자 앞에서 여자 담배 못 피웠어요. 요즘은 뭐 상관없죠. 그 다음에 장죽과 곤방대의 위계가 있어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장죽을 피고, 지위가 낮으면 아까 말한 그 곤방대를 핍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하면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거 화계사에 있는 건데요. 수원에도 있고 전국에 한 저런 그림이 한 5개쯤 있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호랑이지요. 호랑이의 장죽입니다. 이건 곤방대가 하면 안 돼요. 이 토끼가 여기 담배불을 피워가지고 잡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있을 적에 그 자세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토끼 한 마리가 떠 있어요. 무릎 꿇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요 구조가 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저 책에서 설명을 했어요. 저게 어떤 문화사적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서, 호랑이는 토끼하고 비하면 호랑이는 산군이에요. 산의 임금입니다. 권력자를 상징하고 저 토끼는 약한 사람을 상징해요. 힘이 센 사람하고 힘이 약한 사람을 상징을 해서 뭐냐면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한테 담배 때 한 대 잡수시오라고 해주는 겁니다. 저게 왜 그러냐 하면 담배가 모든 사람이 즐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저런 게 나왔고, 저거는 언제 많이 그려졌냐면 일제 초기에 그려져요. 뭐를 의미해요? 힘이 약한 조선 사람이 힘이 센 일제한테 담배 잡수시하는 굴욕적인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저게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게 언제부터 그려졌느냐? 1910년대부터 그려졌다. 호랑이 담배 피는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애들한테 할 적 옛날 이야기 해줄 적에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호랑이가 담배를 핀다? 언제? 호랑이가 담배를 피워? 저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 구한말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딱 근거를 댔습니다. 그 다음 대객 초인사. 대객 손님을 대접할 적에 맨 첫 번째 인사하는 것, 담배 한 대 피시죠. 이거예요. 이게 언제부터냐?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는 손님 접대를 하면 일단 담배부터 딱 해놓고, 담배 한 대 잡수시지 하면서 담배 피면서 이야기하거나, 그 다음부터 다른 음식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담배를 먼저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손님 접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객 초인사. 손님을 대할 적에 맨 첫 번째 하는 인사. 그 다음에 재래, 학교, 뭐 등등해서 담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요즘도 학교에서 금연이잖아요. 우리 다닐 적에도 금연이었어요. 예전에도 금연이었고, 사당에서 담배 피면 안 되고, 부처 앞에서 담배 피면 안 되고, 등등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또 못된 양반이 나는 꼭 부처 앞에서 담배를 피워야 담배 맛이 있다. 담배하고 향하고 뭔 차이냐. 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여성과 아동의 흡연은 만연해 있지만 안 핀 걸로 친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서양 사람이 그린 겁니다. 서양 사람. 우리나라에 와서 표류했을 적에 그린 건데요. 여기 이 사람이 요즘 치면 군수입니다. 군수가 앉아서 장죽을 물고 있어요. 그 앞에 담배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징적인 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양반 사대부를 봤을 적에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자가 어찌 저렇게 커? 이 사람 모자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담뱃대가 무지하게 기네, 이겁니다.
일본 사람은 담뱃대가 우리나라 곤방대 수준 작습니다. 일본 사람은 특히 작아요. 중국 사람도 작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깁니다. 이게 언제부터 길어졌느냐? 이게 또 역사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언제부터 양반이 저렇게 긴 담뱃대를 피웠을까? 요즘 개념으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담뱃대가 길면 담뱃대가 오면서 진이 양쪽에 묻으니까 이거 니코틴을 좀 덜 마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길게 한 거는 있어 보이려고. 그래서 이 담뱃대 긴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서민입니다. 서민이 머리 굽히고 모자도 작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곤방대를 물고 부싯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렴풋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서민 모습을 확실히 드러내요. 그림을 통해서 딱 봤을 적에 저게 누구를 그렸느냐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신분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예전에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그렸다라고 하면 담뱃대를 그리지 않으면 그건 사실적인 것이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림 보고서 거기에 담뱃대를 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현실을 그린 게 아니라 상상이다. 어떤 그림에서 안 그려지느냐? 첫째, 산수화에서는 안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중국풍 산수는 담뱃대를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중국풍 다는 것은 담뱃대를 안 그려요. 담뱃대를 안 그린다? 이거는 우리나라 그림 아닌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나치게까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그런 거고요. 이건 제가 또 예전에 하다 보니까 제가 낸 책 중에 가장 많이 나간 책이 정조의 비밀편지입니다. 정조 어차를 하는데 다른 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서 했고요. 그 중에 정조, 이건 어찰이라고도 볼 수 없는데, 이건 보통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굴러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물 경제입니다. 물건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물건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가 사실 다 똑같아요. 유럽은 안 그럴 것 같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유럽도 기본적으로 선물 경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두꺼운 책 중에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경제로서의 선물을 이야기한 건데 우리나라는 다 기본적으로 선물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으로 오고 가는 화폐 이거는 그게 정착이 됐어도 기본적으로 선물로 오고 가는 겁니다. 임금이 가까운 사람한테 전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때 선물 명부 주면서 선물을 자기가 들고 가거나 밑에 고관이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심부름꾼이 들고 가는 거잖아요. 심부름꾼은 중간에 요즘 배달하듯이 중간에 하나 쓱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품목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개수가 딱 들어간대, 양이. 여기 다 그겁니다. 임금이 쓴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보낸다. 중간에 누가 삥땅 쳤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이겁니다. 상님은 우리 지금 창덕궁 비원을 가리킵니다. 상님의 벼. 지금 비원에 가보면 맨 안쪽에 뭐를 했느냐면 거기 농사를 졌습니다. 임금이 상징적으로 거기에 벼농사를 지은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벼, 일석, 한섬 준다. 올해 가을은 정말 큰 풍년이 들었는데 뭐 등등 나온 소출이 예전에 곱절이 된다. 뭐 등등 합니다. 맛이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원 역시 비원입니다. 비원의 연다. 연다는 이 담배는 차와 똑같다라고 해서 연다라고 합니다. 연다 또 남다. 차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번역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연구가 중요한 이유가 저는 합니다. 말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이 옛날 뭐냐면 지금 창덕궁 안에 비원에서 담배를 재배를 한 겁니다. 그걸 두 봉다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거 뭐냐면 여기 불양어 3등 이 초서로 써가지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맛이 강렬해가지고 양보하지 않는다. 어디에? 3등에 양보하지 않는다. 3등초. 평양 밑에 그 3등초가 최고거든요. 임금이 주로 3등초를 피웁니다. 그것보다 맛이 떨어지지 않아. 이거 정말 맛있어. 내가 피워봤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해일강. 게장 한 단지. 게장.
그리고 원율 일도. 요거는 왜, 이게 동산원자입니다. 근데 왜 요거는 한 글자 올려놨을까요? 요는 밤입니다. 밤 한 말. 요거는 한 글자 위로 올라갔어요. 또 있어요. 예? 임금? 한 3분의 2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저기에 원은, 이게 정조가 보낸 편지잖아요. 혈융원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 옆에서 심은 밤나무예요. 그러니까 정조가 임금이지만 아버지 묘소 옆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위를 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그 높임을 한 거예요. 저런 걸 글만 딱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기에 정조의 태도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저거 밑으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님 묘소 옆에서 나온 밤. 그러니까 특별히 그걸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다가 이마초와 그렇게 임자년이 1797년 아마 그쯤일 겁니다. 여기에서 나왔다시피 정조가 담배 골초예요. 그래서 정조가 어떤 미친 짓을 했느냐. 1796년 11월 18일에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유명한 신하들, 젊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난 다음에 시험을 쳤어요. 시험, 무슨 시험이냐면 문장 시험이에요. 그게 책문입니다. 책문. 그런데 그 주제가 뭐예요? 남영초, 담배.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백성에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하는 방책을 강구해라. 그겁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바로 탄핵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썼어요. 그런데 글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그 중에 짤막하게만 했습니다. 번역을 해봤어요. 온갖 식물 가운데 이롭게 쓰이고 사람에게 유익한 물건으로 남용초보다 나은 것이 없다. 여기 앞부분 맨 첫 번째. 그 다음에 뒷부분입니다. 천지의 마음은 지극히 인자하고 만물의 행자 사람이다. 따라서 천지는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해로움을 제거하고자 하여 안달이 날 지경이다. 이 불이 이 시대에 출현한 것을 보면 천지의 마음을 엿보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이 천지가 인류에게 이 담배를 선물했다. 그냥 안 피울 수 있어요? 피워야지. 이 임금은 하늘을 도와서 정치를 하는 자이다. 몸소 솔선하여 가깝고 먼 곳까지 교화하여 천박하고 고로한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을 어떻게 그만두겠는가. 따라서 남용초를 달력에 싣고서 달력에다가 언제 재배를 해야 되는지 담배 재배법을 수록하는 겁니다. 의서에 기록하도록 명령한다. 담배는 뭐예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의서에다가 기록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왜? 중국의 의서에는 담배에 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약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정조는 담배의 처방법에 대해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서에 넣어라. 실제로 의서에 들어가 있을까요? 정조시대에 나온 의서에? 어떨까요? 들어가 있습니다. 정조 말엽에 의서가 4책으로 나와요. 거기 맨 뒤에 담배 처리법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정조 저거 망할 놈의 임금 아니야? 딱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강토의 백성에게 베풀어 그 혜택을 함께 나누고 그 효과를 확산시켜 사람을 사랑하는 천지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한다. 임금은 누구예요? 임금은 하늘의 그 말을 받들어서 전 백성에게 하늘의 명령을 실천하는 존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담배를 전 인류한테 피우도록 이렇게 내놓줬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대단하다. 골초예요. 골초. 이 안에 내용 보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정조만 그러지 않았어요. 전 세계의 제왕 가운데 금연령 내린 그 제왕도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을 낸 제왕도 있어요. 유럽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동아시아 세 나라 가운데 저렇게 전 국민한테 담배를 보급하려고 무지 애를 쓴 국왕은 정조밖에 없어요. 그럼 영조는 어땠느냐? 영조는 까칠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는 국왕이에요. 영조는 모든 걸 제안했어요. 조선시대 역사상 금주령을 가장 많이 내린 국왕이 영조예요.
조금만 흉내될 것 같으면 금주령. 왜? 쌀로 술을 만드니까. 아니, 백성들 먹을 것도 없는데 뭔 술이야. 술 먹지 마. 거기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종묘의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제사 가운데 최고가 종묘 제사거든요. 제사에는 술이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술은 어떻게 할까요? 종묘에 제사 지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조상에 술 올리지 마 해놓고, 그런데 국가 제사에 술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담아서 해. 나중에는 아니야, 차로 대신해. 차와 술은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영조가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 많이 죽였어요. 수십 명 죽였어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모범 케이스로, 시범 케이스로 죽여! 해가지고 바로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왕명을 어겼으니까. 그런 것들인데, 손자인 정조는 영조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뭘 술 가지고 그래. 그럽니다. 영조는 영조는 제사 지내기 전에 제사를 담당하는 관료한테 사흘 동안 목욕 제기하고 절대로 더 지저분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해라 라고 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골처가 사흘 동안 담배 안 피우면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관들이 거기 제사 드리러 가면, 첫째, 제사 드리는 관원을 다 피해요. 담배 못 피니까. 그래가지고 담배 피우다가 걸려가지고 잘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정조는 뭐 담배 가지고 그래. 정조 본인이 담배를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죠? 저런 국왕의 정책을 펼치는 그 차이가 문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정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남년조 책문이 이분의 홍제전서 문집에도 실려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규장각에서 그 당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정조가 직접 썼던 원본을 찾았어요. 제가 규장각에 가서 딱 보니까 이게 있어서, 여기 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책, 왕명관. 옛날 시험 볼정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방을 붙여요. 이게 얼마나 기냐면, 이게 전체가 그 한 자리에 다 못 나가지고 여기 사람이 들고 있어요. 여기 머리 보이죠? 그 기장각에 제일 넓은 데 가가지고 전체 다 펴봐라고 해가지고 딱 사진 찍은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기장각에서 원본 모습입니다. 여기 수정한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에요. 정조 시대에 그 신하들을 시험하거나 또는 그 성균관에서 시험 볼 적에 모델이 저겁니다. 이게 장지라서 종이가 굉장히 질겨요. 잘 안 찢어집니다. 그 다음 게 또 뭐냐면 요겁니다. 끝이에요. 한 번에 다 안 찍어져가지고, 요새는 다 찍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잘 못 찍겠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수정한 거, 고친 거,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한 요 정도쯤 됩니다. 4m예요. 4m가 좀 넘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걸어놓고 신하들에 가서 쫙 읽어보고 난 다음에 거기 답안 쓰는 겁니다. 정조의 원본이에요. 그런데 이 원본이 한 서너 개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영조 책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귀한 것이 남아있다니, 이거 너무 귀장각에서 앞으로 제일 관람가게 때 보여주기 좋은 그런 거다고 잘 보관해두라고 했더니 요즘은 여러분 가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찾아낸 그겁니다. 재밌잖아요. 저는 정조의 참 넌센스 중에 하나가 바로 저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금연을 못해가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정조는 저랬습니다. 그런데 저 시대에 피우는 담배하고 지금 시대에 피우는 담배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담배에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요. 담배 첨가제가 중독성을 더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킵니다. 강화시켜요.
그리고 저 시대에도 담배에 폐해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또 담배의 좋은 점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해서 현재 그 관점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요. 조선 정조 이후에는 또 담배를 맛있게 피우는 방법들이 가미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담배를 꿀물에 딱 적셔가지고 넣어가지고 피우는 겁니다. 그게 북한에서 나오는 담배가 그래요,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비싸요. 그런데, 그게, 담배의 그 독성 같은 것들을 조금 약화시키면서, 맛을 조금 진하게 만들고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담배. 그래서 담배가 품종도 계속 바뀌고, 그죠? 그렇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정조가 국동임납, 이렇게 한글로 썼어요. 왕이 한글로 썼다 하면은, 이거 수신자가 받는 사람이 여성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큰 외숙모, 그러니까 홍봉안의 그 맏아들한테 보냈는데, 국동은 안국동입니다. 여기 편지 쭉 쓴, 연하여 동한이 심하오니, 기후 청한하옵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입니다. 요거 한 7살, 8살 때 쓴 겁니다. 잘 썼죠. 7, 8살. 이거 거의 어른 글씨 같잖아요. 근데 정조는 정말 탁월했어요. 굉장히 잘 쓴 거고요. 요 위에는 요거는 원래 이렇게 찢어 있지는 않고 다른 봉투가 아니라 동봉한 다른 종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릴까 봐서 요 위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요건 뭐냐? 물목입니다. 자기 외숙모한테 먹으러 선물했는지가 쫙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연죽, 장죽, 담뱃대 몇 개, 그 다음에 담배 몇 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뭐예요? 외숙모한테 보내는 선물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담뱃대하고 담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선물 가운데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담배입니다. 아니, 다른 건 보내면서 담배를 안 보내겠다니, 이겁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비흡연자가 있어요. 그래도 담배는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 누군가는 피우거든요. 그리고 담배는 버릴 일이 없어요.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은 담배를 안 피웠습니다. 이덕무, 연암 박전의 친구이기도 하고 한 유명한 학자인데 담배를 안 피웠어요. 그 집은 뭐냐면 그 할아버지 때부터 담배는 피우지 마라. 근데 할아버지가 한번 명을 내리면 아버지는 못 피우고 손자 못 피우고 증손자 못 피워요. 그런데 담배를 친구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가 제가 제일 멋있다고 하는 편지인데 뭐냐면 내가 담배 쌈지하고 담배를 보내는데 이 담배가 3등초예요. 정말 좋은 고급 담배 한번 맛을 보라 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담배를 보내는 것은 이게 여자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냐. 한번 맛을 봐라. 라고 하는 그 편지에 아주 곰살맞은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소설이라고 하는 예절 관련한 곳에서 담배는 피우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손자가 누구냐면 유명한 19세기 학자인 이규경이에요. 이규경이 오지엄은 장성상고라고 하는 위대한 백과사전에 담배 연초에 관한 것을 쭉 하면서 우리 집은 가법이 엄하여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자기 5대조 할아버지께서 했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담배를 안 피우셨고 하면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담배는 피우고 싶어가지고 좀 몇 번 피워봤다라고 하면서 담배 중독이 됐을 적에 담배 중독을 푸는 방법 하면서 담배 중독 푸는 법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담배 한번 조상이 그렇게 했다가 있는데 제가 이 담배대가요 요 안에 보면은 그 구멍이 나 있잖아요. 연기가 들어가요. 근데 니코틴이 안에 담배 진이 요 안에 들어가면서 여기 구멍이 막힙니다. 요거 막히면은 그거를 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요 주둥아리 여기 입이 되는 여기 뚫는 것도 있고 여기 뚫는 것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도구들이 조선 후기 공예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인구가 담배를 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도구가 많이 발전하는데 그것도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집에 있어서 안 가져, 좀 부피가 있어서 안 가져왔는데, 그 담배를 보관하는 함이 있습니다. 이 함이 그 돌로 된 것도 있고, 쇠로 된 것도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자기로 된 것도 있고, 온갖 다양한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문양이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담뱃대를 이렇게 피다가 손님 오면은 잠깐 놔뒀다가 나가야 하잖아요. 그럼 이거 잘못 두면은 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놨을 적에 설사 여왕에서 불이 좀 나더라도 안전하도록 여기 놔두는 요거를 감싸는 그런 것이 있어요. 피연대라는 거든가 그거 있는데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다 공예품입니다. 그 중에 제가 작아가지고 하나 가져온 게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밑에 딸랑딸랑 거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 또 열면은 또 이게 하나 있고 여기 또 열면 여기 있어요. 여기 뾰족해요. 그래서 여기 구멍을 이렇게 뚫도록 되어 있는 이거예요. 이것도 좀 많이 돌아다니는데 나중에는 이게 뭔 용도인지 모르고서 그럴 거예요. 이게 다 담배 용구입니다. 담배 용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은 손님을 맞이할 적에 그 세트가 있어요. 담배 세트가. 그 세트가 딱 있어서 그걸 가지고 담배를 피우게 하는데 그 세트가 뭐하고 서로 연결되냐면 일본 차 있잖아요. 일본 다도에서 거기도 세트가 있어요. 그 세트하고 담배 세트 이 두 가지가 문화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나 할 적에 서로 연결시켜서 보면 그게 명확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가면 요거는 18세기 문화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 눈에 굉장히 익을 겁니다. 여기 혜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윤복 그림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신윤복은 정조때 사람이거든요. 기생이 노는 거, 근데 요거는 그래도 점잖은 나들이 하는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뭐 밖에서 서로 키스하는 장면도 나온 그런 그림도 있어요. 이런 그림이 영조 때는 나올 수가 있느냐? 나왔다 죽으려고? 영조 까칠한 성격에 저런 그림 그렸다가는 누구야? 찾아봐. 그러면 못 찾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대신 들여서 죽여놔야 됩니다. 못 그려요. 근데 정조는 그림 가지고 뭘 그래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더구나 문화 아니냐. 더구나 종교. 여기 천주교 공간인데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영조보다도 정조 시대에는 천주교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는데 영조 시대에 만약 그런 정도 확산이 됐으면 몇천 명이 영조 시대에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조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내가 열심히 공자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올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조는 정교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박해가 정조가 사망하자마자 일어났잖아요. 정조 때 누가 와서 걔들 한 번 다 죽여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도 뭔 소리야. 내 밑 앞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 그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거 이런 거니까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 정조 때 제일 유명한 게 문체반정이지 않습니까? 뭐 문체를 이상하게 써가지고 걔들 혼내줘야 되겠다 해서 징벌했느냐? 징벌 한 거 별로 없어요. 연암 그래서 연암 네가 잘못했잖아. 너 저기 반성문 써 라고 했더니 연암은 반성문 안 썼잖아요. 박제가는 반성문 썼는데 그 반성문 내용이 뭐냐면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게 반성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알겠다 이렇게 해놓고 말았어요. 벌 준 거 없어요. 그 연암한테 했을 적에 반성문 제출하면 너 벼슬 올려줄게. 이게 징벌이에요. 그런데 안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옥이 제일 당했다고 하는데 이옥이 당한 거는 뭐냐면 이옥이 그 중에 제일 많이 찍혔어요. 성균관 있을 적에 너 안 되겠어. 성균관 정학. 그 다음에 다시 시험 봐. 다시 시험 봤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영조 시대 같으면 똑같이 못해요. 그랬다 죽으려고. 그러니까 정조니까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요즘으로 치자면 예비군 동원할 적에 양반 같은 경우는 그냥 군호만 불러요. 요즘으로 뭐라고 하더라? 얘가 지금 여기에 사나 확인만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균관에 있으니까 그걸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되겠다 넌 지금 벌을 내려야 되겠어요. 그 벌이 뭐냐면
김해에 있는 상가에 가가지고 저 아직 살아있어요. 이게 신고하고 오는 겁니다. 이게 벌이에요. 유일하게 벌 받은 사람이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징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요거 보시면 왜 그러냐면 여기 기생입니다. 여기 보면 낙양제자 지다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양의 선비는 낙양의 멋있는 이 남자는 너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 뭐 많아. 뭐 그런 얘기입니다. 봄에 꽃놀이 하러 가는데 얘가 머리에다가 이 꽃을 꽂으니까 가을인가? 그런데 기생은 이게 장죽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피워요. 본인은 걸어도 기생은 태우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생은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여기서 여성이긴 한데 기생은 여성이 지켜야 될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개념으로 하면 일종의 연예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개념 가지고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성은 밖에서 담배 못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몇이나 될 것 같아? 18쯤 돼 보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양반 아니라 누가 있어도 마음대로 핍니다. 어디 여성이 남자 앞에서, 고관 앞에서 피워요? 못 핍니다. 하지만 기생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장죽 피우고, 그리고 옆에서 불 비춰줍니다. 예, 기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고요. 그림 그려진 것도 그렇지만 저런 담배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민화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집 규모나 이런 걸 봤을 적에 이거 대갓집입니다. 그죠? 여기 아마 시중 드는 종들일 테고, 여기 안에 나이가 든 이분이 장죽을 물고 있어요. 이분도 장죽을 물고 있어요. 여성들 담배 안 피운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다 피웁니다. 예전에 남자들이 젊은 여성 있으면 다 뭐라고 나오냐면 예법서에는 어른이 담배를 피우느냐 물으면 안 피웁니다라고 대답해라. 대답을 하라는 거지 피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담배를 피우느냐 묻는 것도 이상하죠. 담배를 피우느냐 묻는데 예 피워요 라고 하면은 짜증이 때리고 싶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담배를 안 피운다. 설령 피운다 하더라도 피운다고 하지는 않고 피워라. 그 다음에 예전에 부인이 남편을 잃거나 아이를 잃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어른이 불러서 담배 피워라 라고 공식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 전에 피우는 거 알아도 안 피우는 걸로는 공식으로 해두고 피우는 거고, 그런데 혹시 남편이 죽거나 하면은 쓸쓸하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피워라라고 공식적으로 허용해주면 공식적으로 아무 데서나 마구 피울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피우는 거예요. 여성들 담배 피우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전에 굉장히 많이 피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유명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사람들은 이 고양이가 지금 병아리 키우는 닭 여기를 갖다 잡아먹으려고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아마 제목이 파적인가 이랬어요. 조용하던 이 앞마당이 갑자기 그냥 소란스러웠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서 들고 나가는 게 장죽이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모든 개인의 일상에 가장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담뱃대예요. 다른 거 옆에 다른 막대기, 지팡이 이런 거 없어요. 가장 옆에 있는 게 담뱃대입니다. 이게 장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때리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설마 이거 가지고 때리겠어요? 이거 부서지라고 안 때리는데 모양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가장 급하잖아요. 가장 급할 적에 먼저 드는 게 담뱃대다. 사람 옆에서 잠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담뱃대. 그래서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사람이 하루에 담배를 몇 번 불을 붙이느냐 이거죠. 잠시도 옆에서 떼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화기 때 우리나라에 서양 의사가 일본에서부터 들어와요. 일본인 의사죠. 서양 의술로. 일본은 일찌감치 서양 의술로 했으니까. 그때 일본 의사가 정말 이상하게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왜 조선 사람은 담뱃대가 목구멍 뒤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죠? 단죽이면 그런데 담뱃대를 이렇게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탁 지나가서 이걸 탁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목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일본 사람 상상할 수 없어. 왜? 일본 사람 짧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제가 우리나라 그림 가운데 참 멋있다라고 합니다. 저기 논을 갈면서 소에 여기에 지금 이게 뭐예요? 담배태예요. 뒤에다 딱 꽂은 거예요. 이거 비녀가 아닙니다. 농부들이 담배 안 피우는 농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걸리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참 이게 농부의 낭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는 사람은 낭만이지 이 사람은 생활이지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별거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저 글 쓸 적에 담배 때만 보여. 아, 이게 참 멋있다. 아까 이게 두 개가 나온 것 같네요. 그죠? 어쨌든 담배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것인데요. 지금은 사람이 붐비는 가장 중요한 곳에는 스타벅스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평양의 연광정입니다. 평양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전국에서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문이고, 여기에 문 바로 옆에 요게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곳이냐?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겁니다. 이게 담배 파는 곳이에요. 담배 파는 곳입니다. 당시에 그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 어디냐면 종로 2가에서 청계천으로 가는 광통교예요. 광통교에서 제일 번화한 곳이 뭐냐면 한약방이었어요. 거기 광통교가 한약방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담배 가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국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쌀 파는 곳이에요. 쌀 파는 곳 옆에 뭐가 있는 담배 파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 전 사람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해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신태권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 사람은 참봉을 지낸 분인데, 소북계통의 지식인이죠. 이분이 성시전도시를 했는데, 정조가 명을 내려서 지은 건데, 이 사람은 그런 위치에 있질 않아서 나온 걸 보고서 나도 지어야 되겠다고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성시전도시에는 두 가지가 흥미로운 게 있어요. 하나는 담배가게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업자가 들어가 있어요. 당시 서울에서 부동산이 화랑이어서 담배 이야기입니다. 동방의 상품 중에 제일로 치는 남초, 담배죠. 진안과 삼등이 밭에서 흘러온다. 진안과 삼등 나오잖아요. 최고는 진안은 빠져도 삼등은 안 빠집니다. 골마다 마을마다 절초전이 으뜸이라. 보통 물건 평범한 가게야. 네 감히 맞서랴. 여기 절초전인데요. 저는 점포고, 초는 이 당시 들어와서 문헌에 딱 풀초자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풀이 아닙니다. 연초에 생략어예요. 근데 절은 끊을 절자입니다. 저 끊을 절자는 뭐냐면 담배 잎을 쫙 넣고 그걸 쳐가지고 하는 게 절초입니다. 그거는 소매상입니다. 소매상. 그래서 절초전 딱 나오면 이거는 담배 가게이긴 한데 소매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송창식 노래 담배 가게 아가씨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그죠? 지금은 그런 얘기 없죠. 절초전. 보통 물건과 그 다음에 위로는 정승판서부터 아래로는 가마꿈까지, 안으로는 귀방서부터 외방고울의 기생까지, 남녀노소 없이 다 나온다. 이불 가진이라면 그 누가 즐기지 않으며. 기천과 현우, 귀하고 천하고 어질고 바보고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휩쓸린다. 손님 맞는 첫 예절, 아까 대객 초인사라고 했죠. 손님 맞는 첫 예절로는 이 물건을 못 빼놓고 비변사의 공무는 흡연밖에 하는 것이 없네. 요거는 약간의 까칠한 맛이 들어가 있어요. 비변사는 요즘으로 치자면 거의 국무회의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는 조정에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담배 피우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다는 담배죠. 담배. 연다와 술은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큰 상인은 당당하게 거부에 비견되네. 연다와 어느 게 더 좋을까? 더 좋은가? 저거는 막상막합니다. 장사하려면 둘 중에 하나죠. 요즘도 장사는 술 장사가 이문이 많이 나잖아요. 물론 망하기도 하지만 술 장사는, 예전에는 담배 가게. 그 다음에 담배 가게는 담배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거부가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큰 상인, 큰 상인은 거상인데 거상 가운데 담배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수상자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광통교가 당시에 엄청나게 큰 음식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뭐냐,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의 관점에서 담배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냐, 17세기 조선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경제 부흥의 천병. 일본 거 사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쓰고 전부 북경에다 파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윤선도라고 아시죠? 윤선도는 남인 부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 해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윤선도는 특징이 뭐냐면 보통 양반은 자기 가진 거 그냥 유지하는 건데 이 사람은 개척을 했어요. 요즘은 굉장히 자기 재산을 확대했는데 어디에 많이 확대를 했느냐면 해남 내륙도 그랬지만 섬 개발을 많이 했어요. 복일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복일도는 이제 경치 즐기기 위해서 그런 거고 여러 섬에 섬을 개발했는데 자기 소유의 노비한테 했어요. 그런데 그 윤선도가 그 섬 개발하고 농토 개발하는데 특용작물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담배예요. 그런데 그때는 담배가 들어온 지 10년, 20년밖에 안 된 시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어디에다 파는 거예요? 만주족한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 아들한테, 손자한테 내린 편지 겸 유언 같은 데도 보면 나와요. 자기가 시키는 노비한테 당시로서는 가장 많은 이익물을 남겨줘라. 그거예요. 걔들을 혹사시키지 말고 노력한 만큼 후하게 값을 쳐줘라. 그래야 더 일을 잘한다. 그렇게 한 그게 나옵니다. 옛날 양반들의 일종의 경영 논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익을 남기려면 뭐를 해야 돼요? 담배 농사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청 교체기에는 이게 군수물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국에 가가지고 보통 이 당시는 저기 국가 간의 거래는 화폐로 하지 않았습니다. 은으로 했어요. 은으로 하고 그다음 뭐로 해요? 또 하나가 화폐하고 거의 똑같은 게 인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담배. 담배를 가져가면 저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비싼 값 사줘요. 그리고 만주족의 최고 권력자가 오면은 조선에 오면은 가장 먼저 찾는 게 고급 담배부터 찾아요. 왜? 자기도 가서 선물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담배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아까 정조의 글에 보면은 담배가 우리 담배가 맵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서 담배 맛보고, 맛이 왜 이렇게 헐거워? 우리나라 담배가 제일 독했습니다. 근대 시기에 고종 때 우리나라의 담배, 전 세계 담배가 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담배가 들었냐? 이집스 담배가 들었어요. 근데 이집스 담배, 왜 이렇게 맛이 엷으냐, 약하냐라고 막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 담배가 제일 맛이 독해요. 그래서 이게 은보다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자호란 일어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우역이 생겼어요. 뭐냐면 소 전염병. 그래서 한반도에 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만주에서도 우역이 일어나서 만주에서도 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면 그때 소식이 몽골에는 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청나라한테 우리가 졌기 때문에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가 없으면 바로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썼느냐면 청나라 황제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우리가 만주를 거쳐서 몽골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드디어 우리한테 얘들이 부탁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바로 오케이 해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해서 딱 우리가 갔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고려 때는 몽골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잖아요. 서로.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한 번도 몽골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갔어요. 그때 가가지고 소를 그때 얼마를 사오는데 그때 가져간 결제 통화가 뭐냐? 은하고 담배입니다. 은하고 담배 가져갔어요. 우리 보면 한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우가 최고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몽골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몽골 손지 이게 그 뒤에 다시 일본하고 뭐 하는지 손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다. 담배면 다 통해요. 그리고 청란에서 무슨 문제 생기면 바로 담배 해결하고. 300년 동안 곡물 외의 최고 산업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논이고 밭이고 전부 담배밭으로 만들어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해서 담배밭을 없애라고 하는 게 조선 후기 30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연초전과 절초전, 연축전 시장 요지 점령하고 전국 시장과 행상들의 핵심 물품이 담배입니다. 담배 없이는 못 살아. 그런 거죠.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요. 다 설명하기 그러니까요. 구한말 흡연은 어떻게 되냐. 대원군이 들어서면서 조선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개혁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모자가 너무 크니까 안 된다. 모자 줄여라. 그래서 옛날 양반들 모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매가 길으니까 안 된다. 소매 줄이라 해서 소매 줄이고, 이게 도포가 너무 펄럭거려서 이게 방해된다 해서 줄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담뱃대 추려. 이 담뱃대를 장죽을 단죽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개혁이다라고 하면서 해서 우리가 일본한테 망하고 난 다음에, 합방되고 난 다음에, 박은식이 조선 통사, 엄청나게 큰데 거기서 대원군을 비판해요.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겨우 개혁한다는 게 모자하고 담뱃대냐? 근데 일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담배 산업을 재편하는데 어떻게 해요? 전매제를 합니다. 그래서 고종 때부터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종 때 못했습니다. 일본이 통감부로 오면서 그때 일본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 많이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담배를 장악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한국 연초조사서. 왜 한국이냐 하면 대한제국이기 때문에 한국입니다. 대한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일본이 한국으로 만들지 않고 조선으로 만들었어요. 조선이라는 말은 우리는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원래 대한제국에서 제자를 빼고 대한민국으로 만들었고요. 북한은 조선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어디가 정통성이 있을까? 저는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있다 봅니다. 명칭에서만 놓고 보면. 그죠? 대한제국은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원래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융의 4년, 그러니까 한일 합방 직전에 만든 겁니다. 임시 재원조사국, 통감부에서 했는데, 일본어로 된 거예요. 그런데, 겉에는 비단이고, 안에는 칼라예요.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건 안 살 수 없다 해서, 50만원 주고 산 책입니다. 지금은 구할 수도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종이가 너무 좋아요. 녹색이. 저기 보면은 우리나라 담배 품종에서부터 담배 만드는 용구까지 다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화가들은 그걸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미라 못 그립니다. 그런데 일본은 세미라를 굉장히 잘 그려요. 이미 그 당시, 그 이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저 시기만 해도 문화산업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전통을 말살하는데 뭐부터 말살하느냐면 볼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담배입니다. 장죽을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궐련을 합니다. 종이로 만 권련. 근데 이게 여기에서 지궐련은 요즘 피는 담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에 지궐련은 하나는 씨가고 하나는 마르는 건데 지궐련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한국 담배 시장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 300년 동안 키운 시장이잖아요. 우리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국가가 세금도 매기지 않아요. 그리고 담배가 유통되는데 유통세도 없어요. 그래서 담배 관련한 모든 거는 다 세금 없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재배하고 마음대로 팔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종 말에부터 시작을 했다가 못했는데 일본이 이거를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세금을 매겼는데 조선 총독부가 1년에 걷는 조선에서 걷는 세금의 30%, 25%에서 30%가 연초세예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죠?
세금에서 25% 30% 연초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매국이 있는데 전매국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금의 25% 35%를 걷어들이는데 거기서 나오는 책자는 다 고급 책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언제까지 그러냐면 1960년대 초까지 그렇습니다. 전매청이 있잖아요. 전매청이 우리나라 50년대 예산의 얼마를 차지하냐? 30% 차지하는. 세금에.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돼요. 담배 없이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간 산업을 계속 일본에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300년 흡연 전통이 사라지는 과정이 조선 근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관리입니다. 무체부. 무체부도 관리예요, 이 당시. 그런데 이 모자에다가 장중 물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근대의 모습입니다. 담배 물고 이제 모자가 벌써 작아졌어요. 담배 무는 사람한테 서양인이 와서 직원련을 피우면서 성냥을 보여줘요. 그게 성냥입니다. 성냥은 근대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나라의 공장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냥 공장, 그 다음에 담배 공장, 그 다음에 그 섬유 만드는 공장. 이게 사는 건데, 기계 설비는 들여와요. 그런데 고장나면 고칠 능력이 없어요. 언제까지? 1900년 시작되는, 1880년대부터 드디어 회사를 세우지만 90년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돈만 쓰지, 실제로는 못한다. 여기 보시면 총독부 일제산업의 착취인데요. 문명대 교수가 이렇게 발표한 그런 겁니다. 이분은 대만하고 우리의 경제 관련한 것을 하는데, 이게 대만입니다. 대만이 우리보다 먼저 식민지가 돼서 대만은 담배 산업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20년대부터 이게 우리가 엄청나게 추월합니다. 담배 산업이, 이게 식민지가 조선시대 내내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고 생산하고 다 했었는데, 드디어 총독부, 국가가 관여하면서 민간 산업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이게 전매 수입이 계속 증가를 하는 겁니다. 담배 없으면 경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연초 전매령 21년부터 내리면서 국가에서만 법을 어긴 사람들을 계속 잡아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7만 명까지 8만 명까지 했다가 4만 명대에서 끝입니다. 여기 계속 잡아가요. 계속 잡아갑니다. 그래도 뭐냐면 아무리 잡아가도 1년에 11,000명에서 2만 명 정도까지가 계속 법을 위반합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 위해서는 불령선인, 말 안 듣는 조선인 이야기지만, 아무리 법을 해도 너희들 우리 자유롭게 했던 그 담배를 왜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해서 끝까지 반대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문 보면 담배 피다가 잡혀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정부 허락받지 않고, 총독부 허락받지 않고 담배 재배하고 담배 판매하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애국자입니다. 이분들 담배 사실 조선의 전통에서는 담배 피운다고 장죽 피운다고 잡아가고, 여러분 일제시대 신문 보면 담배 장죽 피운다고 잡아가고 막 그랬습니다. 형사들이. 그래도 끝까지 다 장죽 피웁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제 어렸을 적에 가면 담배 때 장죽 피워요.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도 피우시고. 그러면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손자였고, 저보다 나이 20살 많은 손주 사위, 등 오면은, 일단 올 적에는 무조건 담배 한 보루, 이렇게 사와서 할머니 옆에 딱 갖다 주면은, 착하다고 쓰다듬 거. 어렸을 적에. 그래서 저는 담배 피우는 게, 우리 집에 담배 재배하기도 했었지만, 할머니 담배 피우는 담배 냄새, 그 기억이 어렸을 적에 아련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민간으로 넘어갔잖아요, 담배. 그래서 K10G잖아요. K10G지만 담배가 홍삼을 능가합니다. 예전부터도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 담배는 100% 다 현금 장사입니다. 우리나라 회사의 역사에서 은행 돈을 쓰지 않는 유일한 회사가 K10G입니다. 국가가 힘들 적에 거기에서 현금이 나가요. 그래서 은행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은행에서, 산업은행이니 뭐니 해서 K10G가 우리 돈 좀 빌려갔으면 좋겠다. 떼일 일이 없는 곳이거든요. 지금까지 여기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는 뭐든지 다 현금으로 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KTNG 역사를 제가 한 10년, 20년 올려줬어요. 왜냐하면 담배 동아 연초 회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종로 상가에 있었습니다. 제가 근대 쪽은 조금 연구를 덜 했는데요. 거기가 우리나라 회사 가운데 최고 역사가 오래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회사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인데 그거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한 10년 더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올리는 거를 거기 KTNG 사보에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원고료를 많이 주더라고요. 많이 줘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우리나라 회사의 최초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다 이 역사하고 다 관련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